시작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금의 이지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30년째, 20년째 항상 같은 급수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항상 듣는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바둑이 늘지요? 라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포석도 정확한 포석, 정석도 정확한 정석, 그리고 맷도, 사활도 정확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전 파워 3급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자, 이 탁월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엔 한 칸 높은 협공입니다. 높게 가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낮은 협공이 실리 그리고 안정적인 성향이 있다면 높게 가는 것은 공격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101점에 가장 가까이 오게 되는 한 칸 높은 협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에 대한 기본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앙 쪽으로 뛰는 수가 첫 번째, 그 기본적인 정석이 되고요. 흙은 낮게 가는 것이 아니라 높게 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가가고 밀고 자, 늘게 되고요. 자, 마늘모로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이런 것을 흙이 밀어주는 것은 이 한 점이 너무나 쉽게 죽었고요. 그리고 이 101점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튼튼하게 100을 밀어줘서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늘모로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이고 빠지고요. 이곳을 교환을 하게 되면 기본 정석입니다. 이후에 흙은 이런 식으로 두 칸을 가서 이 101점을 공격하는 것이 이어지고요. 또 100도 이쪽, 이 흙 한 점을 제압을 해야만 100이 좀 더 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쪽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역시 이 의도한 대로 흙이 공격적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정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붙인 수, 이 수로 손을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왜 크죠? 하고 이쪽을 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흙이 붙이고, 자, 이때 이 100 넉점을 공략하는 급소가 되는 자리가 있는데 어디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자, 붙여놓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게 되면 100 넉점이 안형도 없이 또한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정처 없이 중앙으로 떠돌아야 합니다. 이 마늘모수, 이 수를 꼭 기억하세요. 자, 때문에 100은 붙여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늘고 쌍립을 서고 이후에 흙으로서는 이쪽을 둘지 아니면 이 변 쪽을 먼저 갈지를 상황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이 이렇게 다가가서 두는 정석이 아닌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쪽으로 다가가는 수입니다. 자, 먼저 이 변보다는 이 변을 좀 더 중시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뭔가 이 흙도를 공격하고 싶어서 밀어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흙진을 지켜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적절하게 튼튼하게 공격하는 수단도 보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밀어주는 수단 등은 여러분들이 꼭 두지 말아야 할 그런 수입니다. 자, 이때는 자, 정석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 101점을 버리면서
백은 밑에 실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흙은 이쪽을 튼튼히 이어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세력과 실리로 나뉘어집니다. 최근에 두터움이 중시되는 현대바둑에서는 흙이 조금 괜찮다라는 결론이 있지만 어쨌든 백으로서는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한 간명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흙이 젖혀서 두는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막아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끊어서 두더라도 밀게 되면 젖히고 젖히면 늘어서 자, 뭔가 계속해서 백을 압박하는 수단이 없지요. 밀면은 이렇게 빠져서 자, 흙의 형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젖혀서 두는 수는 없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바깥쪽에서 노리는 수는 가능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인데 이 귀에 들어가는 이 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서 가서 한 칸을 띄고 붙여서 두는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간명한 정석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백도 함께 전투하는 그런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도 함께 힘껏 싸우는 그런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칸 높은 걸침을 갔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둔다면 자,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나와서 끊는 것은 조금 힘들겠죠. 자,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어서 두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귀 쪽을 버려야 하는데 자, 젖히고 이렇게 호흡만 치더라도 결국 이 한 점은 제압을 해야 합니다. 이 백의 실리가 굉장히 크죠. 자, 이것은 세력은 얻었습니다만 흙으로서는 좀 불만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는 큰 변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은 나와서 끊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리는 마늘 머는 수가 정석입니다. 자, 그냥 받아주면 빠져서 자, 밀면 젖히겠죠. 자, 이것은 백이 모양이 좀 좋지 않고요. 막기 전에 먼저 미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나와서 끊는 것이 안 되죠. 늘어야 되고요. 이때 그냥 막아서 두는 경우도 있고 자, 그냥 막게 되면은 밀고 올라가고요. 자,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는데 자, 중앙 쪽에서 힘껏 젖힙니다. 자, 단수를 치면 있고요. 늘고 자, 이 한 점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약하죠? 이런 식으로 또는 한 칸 더 벌려서 흙을 지키게 됩니다. 이 중앙으로 서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인데 이쪽에 흙돌이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뭔가 이 변에서의 흙이 굉장히 크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날일자로 두는 정석은 이쪽에 흙의 진영이 있다면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날일자로 나와서 싸우는 정석은 이쪽에 백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더 좋고, 자, 지켜져 있어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쪽에 백돌이 없다면 날일자로 두는 정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자, 한 번 더 밀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꼬부려서 자, 젖히면 아까와 비슷한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이쪽에 있어야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날일자 정석 이쪽, 이 귀 쪽에 자신의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날일자 했을 때 이 마늘모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밀어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백은
이곳, 그리고 이렇게 꼬부려서 두는 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때문에 흙은 마늘무로 두는 것이 좋고, 다음에 백은 계속해서 하나 밀고 막는 정석이 이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나를자는 전투형 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전에 등장한 이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세수가 두어졌고요. 보통은 귀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 이쪽에 굳혀서 두는 것 또는 먼저 흙이 두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이렇게 걸쳐서 두었습니다. 이때 흙이 강력하게 한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나를자를 둬서 싸웠던 실전보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손을 빼는 수입니다. 자, 실전에는 이쪽으로 다가가서, 원래는 이렇게 붙인 것 자체로 흙이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백은 두 칸을 벌려서 두게 되는데, 이때 흙은 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나머지 큰 귀를 차지하고 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흙이 좋은 형태인 이유는 이쪽, 이 변 쪽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데 있는데, 지금은 이 백이 효과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간명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흙을 제압을 한다면은 이 실리가 굉장히 커서 좋은데, 만약에 초반이라고 해서 가장 큰 귀를 차지한다면 백은 이 귀를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서 끊기 때문에 이어야 되고요. 이때 붙여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있게 되면은 이곳을 이어서, 자, 이쪽을 이어야 하는데요. 이 귀를 들어가게 되죠. 역시 실리가 튼튼합니다. 끼워서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때 있게 되고, 자, 귀를 차지하는 것은 벌리거나 이렇게 젖혀서 두게 되고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둔다면 백은 안쪽에서 귀를 들어가서 튼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면은 여러분, 흙은 귀를 발빠르게 차지했고 또는 어느 정도의 두터움은 차지한 반면에 백은 조금은 실리형 바둑이 되겠네요. 자, 취향에 따라서는 흙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백이 손을 빼고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붙여서 좋은 모양은 주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실전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실전보입니다. 자, 이 형태인데요. 역시 걸쳐가자 한 칸 높은 협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기본 정석을 둔다면은 어떨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붙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흙은 이변 쪽이 아닌 이쪽을 선택을 하겠죠. 이 전체적으로 이 변 쪽이 넓고 이 한 점을 공격하면서 이 하변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흙이 좋은 흐름이 되겠죠. 만약에 흙이요, 이 정석이 아닌 이렇게 다가오는 정석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자, 한 칸을 뜨겠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있고. 자, 지금은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가의 형태입니다. 이 세력이 굉장히 좋고 백이 갈라쳐서 두겠지만 이 하변에 흙이 손이 돌아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두터운 흙이 활발한 그런 포석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백에 끼워서 두면 어떡하죠? 라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막는 것은요, 이곳이 선수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 부분적으로 흙이 당한 모습입니다. 이때는 끼어왔어? 좋아. 아예 크게 끊어서 한바탕 싸우는 수가 좋습니다. 이으면 넘고, 자, 나가야 되는데요.
젖히게 됩니다. 자, 이 한 점을 끊어서 둬야 되는데 이곳을 끊어야겠죠. 이때 흙은 돌려서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점을 잡고요.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지요.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젖히고 젖히면은 있고. 자, 이 백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늘고. 자, 단수를 치고 있고. 이렇게 한 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있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칸을 뜨는 수가 이 형태의 맥점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맞고, 자, 이 한 점을 끊어서 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요. 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 이때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해 놓는다면 어때요? 자,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되겠죠. 이 전체의 흙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는 수,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차이지만 실전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끼워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밑으로 끊어서 크게 두는 수를 노려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정석 자체는 백이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흙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자, 실전에서는 결국 어떻게 두었을까요? 자,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은 정석을 선택하지 않으면 포석에서 뒤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가볍게 손을 뺐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죠. 자, 붙이고 이곳을 두 칸을 띄웠고요. 자, 한 점을 튼튼하게 제압을 하자 변을 차지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는 바둑이 넓습니다. 때문에 호각의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흙이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자, 큰 자리를 차지했다고 본다면, 자, 백은 늘고 이곳을 붙여서 타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전은 이곳을 잡고 다가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둬서 전체적으로 백도 넓은 그런 포석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한 칸 높은 협공 살펴봤습니다. 이 많은 정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투의 모습이죠. 그것이 한 칸 높은 협공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 정석 같은 경우는 주변 배석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는요, 이쪽에 반드시 백돌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한 칸 뛰고 다가가는 수는 이쪽에 세력을 주어도 괜찮을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전부에서 봤듯이 손을 빼고 두는 것도 유연한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어려웠던 정석인 만큼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목정석도 벌써 막바지입니다. 이 화점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더 어렵고 다양하고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자, 이 과정만 통과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자, 남은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